한국화 전공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수묵화인데 현대 수묵이라는 이 장르의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최순영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수묵이라는 거가 보편적으로 이제 어떤 거라는 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현대라는 말이 이제 앞에서 이제 붙게 됨으로써 좀 다른 어떤 각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우리의 그림, 우리의 전통으로서의 수묵이라면은 이제 현재 지금에 살고 있는 지금의 관점으로 어떤 물성이라든지 정신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것이 현대 수묵의 어떤 맥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거에서 조금 이제 탈피하려는 일탈적인 거, 또 뭐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하려는 어떤 의식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대 수묵에서 주된 어떤 안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묵이라는 것은 어떤 물성들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재료에서 많은 이제 변화도 있고 실험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종이가 더 두꺼운 종이를 활용한다든지 또는 종이 이외에 캔버스라든지 천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브제 뭐 고암 이응노 선생 같은 경우는 전통을 아주 깊게 하는데 나중에 앵포르멜이라는 그 유럽의 추상 표현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서 문자 추상이라는 것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재료가 이 수묵에서도 굉장히 수용성이 많아지고 확장이 되고 있다는 것을 송순엄 선생은 70년대, 80년대 수묵화 운동의 주류입니다. 여기 그림 이 산수도에서 호산이라는 그림은 이제 남천 선생이 71년도에 아주 그 원숙하게 활동하면서 대표적으로 남아있던 그림인데 이분의 좀 에피소드가 있어요. 원래 이분은 서양화 전공을 하는 분인데 나중에 전공을 바꿔서 한국화 특히나 수묵화를 하게 됐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묵의 특질이라든지 현대성이라든지 보는 관점은 굉장히 현대적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이제 근경을 보면은 근경에는 굉장한 갈필로 또는 정묵으로 많이 헤쳐서 그려놓는 거가 이제 가을의 서정을 느끼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큰 나무 아래로는 둔치 너머로 조그만 초가의 그 집이 보이죠. 그 안에는 두 사람이 다가오는 목선을 향해 바라보면서 드런드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중경을 보면은 신안의 그 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밑에가 아주 일률적으로 반드시 잘려진 섬의 모습인데 그 안에 또 육중한 중묵이나 녹묵으로 그 암벽이나 산의 모습들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원경으로는 발묵을 썼어요. 발묵이라는 건 풀어 쓰는 어떤 그림 이제 먹의 어떤 기법인데, 그래서 발묵을 쓰면서 굉장히 화면을 넓게 시원하게 확장시켜주는 그런 그 조형성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남천 선생의 그 뭐 산수도 호산 대표적인 것을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작업은 제목은 도원입니다. 제가 이제 평상시에 그 강원도 지역에서 사생을 많이 나가서 전에는 육중한 산을 많이 그렸었는데 이제 그런 산을 많이 그리다 보니까 이 산의 형상이 내면으로 체화되고 쌓이고 이런 모습이 이제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미학적 용어로는 포유어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겸재 정선의 산수의 부감에서
두감을 넘어선 하늘을 나는 새의 어떤 시선을 넘어서 광학적인 시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에서 보는 관점인데 사실은 이런 모습들이 분단에 대한 상징이고 국토가 개발되면서 한반도의 어떤 지형들이 이렇게 쪼개지는 것을 추상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실제 보면은 구상의 그림이고 한반도의 노년기적 지형들이 이렇게 드러난 그림인데 그림 안에 재해석된 내용으로서는 분단된 이런 이미지의 우리의 아픔들, 역사의 흔적들을 느끼게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수목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그러니까 정목을 사용을 하고 또 발목을 사용해서 답답한 검은 공간을 해결하려 하는 부분도 있고 또는 한지나 수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제어를 해서 억제를 해서 좀 더 다른 그 전에 표현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표현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그림 안에 들어있는 실험적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유은택 작가의 그림은 사실 현대적인 상당히 어떤 모델이 되는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먹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작가는 이 형상을 드러내기 전에 모든 것을 먹으로 스케치를 하고 모두 어떤 형태를 만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차후에 형상들의 호분을 쌓고 그 위에 색을 얹고 차곡차곡 형태를 또 형태의 윤곽을 최종적으로 드러내는 어떤 그림인데 작업 형식이 참 독특해요. 이 작업 안의 내용은 그 어떤 중산층에 볼 수 있는 그 일반적인 그 서로 앞이 막혀 있는 그런 아파트의 실내 내용이에요. 그 안에는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온 방에 흐트려 놓고 자유분방하게 자기 놀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떤 작가의 노트를 잠깐 빌리자면 그래요. 검은 먹이 제 회화의 원천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지요 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외적인 거는 색이 많이 올라가 있지만 그 기초가 되는 바닥에는 먹이의 어떤 조형성, 형상성, 의도성 이런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그림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창원 작가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이제 또 작업을 해요. 근데 겉보기에는 이 도시 유감이라는 작품이 숨과 같지가 않아요. 자, 이 작품은 도시의 사람들의 어떤 내면적인 서로 얽히고 설키고 도시를 살아가는 자화상들, 현대인의 자화상들을 그린 풍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림 안을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은 먹이라는 이 매체를 가지고 그림의 핵심적인 분위기나 또 발목이나 또 주변의 도시의 어떤 회색적인 이미지를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는 그림의 특징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기법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수용의 그 좀 확장 가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실험적인 그 젊은 작가의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다음은 이성현 작가의 그림이에요. 요즘 보기 드문 수묵화의 어떤 소재들이에요. 우주를 표현했는데 또 아이러니하게 새 둥지가 우주에 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장난스럽기도 하지만 상당히 진지한 안의 내용을 보면 진지한 그림이에요. 자, 먼 원경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 우리 지구 은하 옆에 안드로메다라는 은하계가 있죠. 그거의 형상인 듯 싶습니다. 저 우주 너머에는 많은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고
또 긍경에는 새 둥지가 우리의 은하에 살아있는 생명력에 대한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자, 작가는 이 새 둥지가 어머니의 품이고 생명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새 둥지 안에가 배꼽 모양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머니와 아이의 어떤 생명성을 연결해주는 그런 상징적인 거죠. 그 새는 빈 새둥지는 이미 새들이 알에서 깨어나 자라고 이미 각각의 자기 성체로서의 자기 삶을 향해서 이미 떠난 상태이죠. 자, 하여튼 이런 의식으로 연결되는 그림의 어떤 표현들을 하는 게 이성인 작가의 특징인데, 작가의 노트를 빌리자면 그렇습니다. 동양적인 그 전통적 해석에서 탈피하고 또 이 전통적 산수의 형상과 거리가 먼 형상의 해체와 재구성,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작가의 심상을 이제 드러내는 그런 부분에 이제 작가는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중과 소통하게 되고 좀 더 가까워지고 하는 그런 요소로서 이제 주장하고, 이 그림도 그러한 내용으로 표현하는 그림들입니다. 자, 그림은 기법은 한지를 사용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린넨천이라는 글을 써서 이제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의 특징도 정목의 형식입니다. 먹들이 약한 먹부터 진한 먹까지 차곡차곡 쌓여지면서 어떤 형상들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또 희게 나머진 이런 조각적인 표현들은 또 그게 하나의 형상이 되고 화면 전체의 형상을 이루는 모습이 되면서 각각의 형상들의 숨통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 기법적인 면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권기수 작가의 동굴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보면은 수묵화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왜 이제 이거를 다루게 됐냐? 의아하죠? 근데 이제 수묵화하고 관련성이 있는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했고, 이 작가가 이걸 그리기 전에 수묵화 작업들을 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원천은 수묵화의 조형성 또는 감성에 비롯됐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예를 들어서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림을 보면은 이런 미적 감수성, 이 뿌리의 어떤 근원이 수묵화나 문인화에 기인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가가 초년 때 그 인물들을 많이 그린 부분들이 위에 이제 화면을 보면은 기다랗게 나오는 그 부분이 수묵화 위주로 그렸던 동그리 시리즈 그림이에요. 물론 그 전에는 인물화를 수묵화로 이렇게 많이 그렸고요. 자, 이런 그림이 아래처럼 모양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 동굴이라는 이 작가만의 트레이드 마크가 굉장히 단순화되고 또 응축되면서 재밌는 모습으로 나왔는데, 이 작가가 하는 얘기가 가난하고 예술가로서 불안한 미래와 싸우던 초반 시절, 이런 작업들이 다양한 시도와 꾸준한 자기만의 조형미로 이렇게 새롭게 작품이 나오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만 들어도 사실 작가들이 쉽지 않죠. 작가가 된다는 것은 참 그만큼 고행이 따르고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묵화를 하다가도 다른 작업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게 꼭 필연적인 건 아니지만 하나의 예인데 성공하는 어떤 작가의 경우입니다. 자, 이 안에 그 반 그림자, 일렁이는 금빛 물결, 피너블러 골든 웨이브즈라는 어떤 제목이에요. 자, 안에는 상당히
형성이 팝아트적인 성향의 그림이죠. 그러니까 한국화 수묵화의 어떤 이미지가 팝아트적인 걸로 이렇게 바뀌는 이미지, 아주 독특한데, 자, 이 그림 안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어떤 그러니까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문인화의 매화를 그린 듯하게 이렇게 그려놓은 이 변화된 재해석된 선은 매화가지입니다. 매화가지. 그래서 자유분방한 어떤 선에 단순하게 되면서 화면에 재미있는 구성을 하는데 꽃들도 아주 풍성하고 재미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이 모양이 매화꽃이 변형돼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이 동글이라는 모델과 그 다음에 가지 끝에 강아지 한 마리는 깃털처럼 가볍게 걸터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동양화에서 수묵화 이런 부분에서 신선도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마치 그와 같은 신선들이 두 신선이 대화를 나눈 듯한 그런 인상의 그림이죠. 자, 여백의 공간은 수면 위에 방울방울 떨어지는 듯한 물방울들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수면 위에 바짝 붙은 매화나 이 동굴의 모양들은 수면 아래로 재미있게 반사돼서 비추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가의 구상과 생각들은 수묵화나 문인화의 어떤 감수성에서 기인한 대표적인 그런 작품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막연히 나오는 그림들은 아닙니다. 이 그림의 얘기하는 핵심은 어떤 조형성에서 출발하고 기인되느냐에 따라서 그림의 완성되는 결과물과 모양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나올 수 있는 것은 앞서 얘기하는 수묵화와 문인화적인 그런 것에서 기인되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공기수 작가만의 그림의 어떤 특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이 그림뿐만 아니라 일러스트 부분까지 상당히 많은 작업의 역량을 펼치고 있으면서 또 아트 상품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작품 내용을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참 다양한 현대 생활에서 어떤 우리 생활용품이라든지 또 일상의 도구에 미치기까지 작품의 어떤 활용도가 굉장히 넓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자, 이제 그 화면에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색을 좀 넣을 거예요. 자, 그러기 전에 이제 어떤 걸 그리냐는 대상은 미리 사전에 이제 생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필요한 부분을 좀 감추고 가리고 또 다른 부분이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아 놓는 거예요.